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노먼 빈센트 필의 긍정적 사고의 힘, 그 발췌본이랑 요약 자료들 가지고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지? 이런 생각 들거나 아니면 걱정이 너무 많아서 에너지가 막 쭉쭉 빠지는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많죠.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들이 바로 이런 고민들에 대한 좀 실용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당신께서도 이거 너무 단순한 원칙 아닌가? 진짜 변화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셨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이 자료들이 재밌는 게 그냥 뭐 좋게 생각해라 이런 단순한 위로나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의 생각, 또 믿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주는지, 또 내 안의 힘을 끌어내서 뭐 평화나 활력, 건강, 더 좋은 관계, 또 궁극적으로는 행복까지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실제 방법이랑 사례들을 보여주거든요. 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원칙들이 진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또 우리 삶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깊이 들여다보죠. 자료에서 역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생각의 힘 이거네요. 그 40세 남성 이야기 있잖아요. 아, 네네. 절망적인 상태였던 분. 네, 뭐 자신한테는 믿음이라는 게 눈꼽만큼도 없다 이러면서 상담을 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계속 되뇌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뜻 들으면 무슨 주문 같기도 하고 이게 그냥 자기 위안이랑은 다른 건가요? 실제 변화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랑 연결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윌리엄 제임스요? 네. 의심스러운 일의 시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만을 보장하는 유일한 거. 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 좀 약하거나 의심스러워도요, 그걸 말로 선언하고 자꾸 반복하는 그 행동 자체가 되게 강력한 심리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선언하고 반복하는 것 자체가요? 그렇죠. 아주 뿌리 깊은 열등감이나 부정적인 패턴 같은 걸 뒤집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마법이라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생각의 초점을 바꾸고 다시 맞추는 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잖아요. 이런 믿음의 선제적인 힘을 강조하는 맥락이고요. 그렇군요. 선언적 믿음이 심리적 촉매 역할을 한다. 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 기차 안에서 만난 부부 이야기 생각나네요. 부인이 막 계속 불평하면서 스스로 불행한 환경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남편이 농담처럼 제 아내는 불행 제조 사업을 합니다. 이럴 정도였으니. 그러니까요. 결국 어떤 생각을 딱 선택하고 습관으로 만드느냐, 이게 진짜 관건이겠네요. 필 박사도 매일 아침에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또 기대의 힘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최악 대신에 최고를 기대할 때 마음속에 성공을 막 끌어당기는 무슨 자기력 같은 게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기적? 좀 추상적인데요? 네, 근데 이걸 요즘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강력한 집중 효과나 확증 편향 원리로도 좀 설명이 돼요. 아, 확증 편안이요. 네. 성공을 강하게 기대하면 자기도 모르게 성공이 유리한 정보나 기회를 더 잘 보게 되고 또 일어나는 일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진짜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 그 높이뛰기 선수 비유 있잖아요. 마음을 먼저 막대 너머로 던지면 몸이 따라간다. 이것처럼 우리의 그 정신적인 그림,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현실을 이끌어가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생각의 방향이 진짜 중요하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 포함해서 걱정이나 불안 때문에 기운이 쭉 빠지는 경우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잔료에 나온 걱정으로 가득 찬 귀랑 평화로 가득 찬 마음. 이 표현이 너무 와닿았어요. 잠들기 전까지 막 걱정되는 뉴스 듣는 사람이랑 평화로운 생각으로 마음 채우는 사람. 그 차이가 엄청났잖아요. 네, 아주 극명했죠. 후자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비우기라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에이, 걱정 말자 이렇게 다짐하는 거랑은 다른 거겠죠. 네, 좀 달라요. 마음 비우기는 걱정을 그냥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연습을 뜻하는 거예요. 필 박사는 하루에 적어도 2번,
진짜 쓰레기 버리듯이 두려움, 증오, 불안, 후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음 밖으로 확 밀어내는 상상을 하라고 권하죠. 상상으로 밀어낸다? 네. 근데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비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 공간은 금방 또 다른 생각으로 채워지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비운 자리를 즉시 긍정적인 걸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뭐 평화로운 자연 풍경을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평온, 고요함 이런 단어를 반복한다거나 시편 23편 같은 위안을 주는 구절을 조용히 읊조리는 식으로요. 아하, 비우고 바로 채우는 것까지가 세트군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또 그 감정적인 혼란이 육체적인 피로보다 에너지를 훨씬 많이 소모시킨다는 지적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의사 말처럼 두려움, 분노, 죄책감 이런 게 에너지 누수의 주범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라는 조언이 나오는 거군요. 그 속도는 뭘까요? 네, 그 하나님의 속도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느릿느릿 움직여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걱정이나 조바심이 만드는 내면의 시끄러움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좀 지속 가능하고 차분한 삶의 리듬을 찾으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아, 내면의 리듬이요? 그렇죠. 마치 자연이 순리대로 가듯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상태? 그걸 지향하는 거죠. 내면이 평온한 상태에서 과정을 믿고 에너지를 잘 보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다스리는 실용적인 방법들도 재밌었어요. 매일 아침 나는 믿는다 3번 외치는 그 다니엘 폴링 박사 습관이라던가 아, 네. 아니면 걱정거리를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힌 바구니에 상징적으로 막 던져넣는 사업가 의식 같은 거요. 이런 게 진짜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자료에 따르면 효과가 있었다고 하죠. 중요한 건 이런 행동들이 가지는 상징성이랑 심리적인 효과예요. 상징성이요? 네. 예를 들어 걱정 바구니 같은 경우는 문제를 눈에 보이게 만들고 그걸 더 큰 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 거죠. 나는 믿는다 이 선언도 마찬가지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신념을 계속 반복해서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결국 걱정이라는 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학습된 습관이니까 이런 의식적인 노력하고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자료의 핵심 메시지예요. 꾸준한 연습이 진짜 중요하고요. 자, 걱정을 다스리려고 마음을 비우고 평화로 채우는 법 이야기했는데요. 자료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더라고요. 기도를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기술로 제시해요. 맞아요.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기도하기, pictureize, 실현하기, actualize 이 3단계 공식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목표 설정이나 긍정적 사고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이 3단계 공식의 핵심은 그냥 막연히 바라는 걸 넘어서는 건데요. 첫째,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기도로 가져가고 기도하기. 둘째,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정말 생생하고 상세하게 마음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요? 네. 그리고 셋째, 그게 반드시 실현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 남편과의 관계 회복 원했던 여성분 이야기 있잖아요. 90일 동안 매일 남편이 돌아오는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그렸다는 사례가 딱 그거죠. 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점은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과의 파트너십? 아까 그 사업가가 하나님과 합병했다고 표현한 그거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 비유가 핵심을 딱 보여줘요.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문제 해결 과정에 진짜 실질적인 동업자나 파트너로 삼는다는 태도인 거죠. 네, 내 노력에 더해서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고 또 그 결과를 신뢰하는 그런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 힘과도 연결되는 거고요. 아, 겨자씨 믿음. 네. 모리스랑 메리 앨리스 플린트 부부 이야기처럼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꾸준히 키워나가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뭐 실패나 알코올 중독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결과, 그 겨자씨 기념품 사업 성공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믿음의 크기 자체보다 지속성과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와, 믿음이 진짜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정신적인 영역을 넘어서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뤘어요. 네, 아주 중요하죠. 의사랑 목회자가 협력하는 클리닉 사례나 헤럴드 셔먼이라는 사람이 증오심을 버리니까 목에 있던 곰팡이 감염이 나았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마음이랑 몸이 진짜 그렇게까지 연결되어 있나요? 네, 자료에서는 그 마음과 몸의 연결성, 우리가 흔히 심신상관관계라고 하죠. 이걸 매우 강조해요. 필 박사 교회에서 정신과 의사인 스마일리 블랜턴 박사랑 협력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고요. 아, 그래서 협력했군요. 그렇죠. 해럴드 셔먼 사례는 부정적인 감정, 그 라디오 제작사에 대한 증오심이 어떻게 신체적인 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용서 같은 긍정적인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치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믿음이나 긍정적 사고가 의학적 치료를 대신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역할이다.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의사와 목회자 양쪽의 도움을 다 받으라고 권해요. 왜냐하면 질병의 원인에는 신체적인 요인 말고도 두려움, 죄책감, 분노 같은 정신적, 감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전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전인적인 관점, 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믿음과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의학적 치료 효과를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 회복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이제 성공적인 삶을 위한 다른 기술들도 좀 볼까요? 나는 패배를 믿지 않는다는 그 강력한 자기 선언 기억나시죠? 네네,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골프장에서 공이 러프에 빠졌을 때 동반자가 러프는 단지 마음에 달려있다. The rough is only mental. 이렇게 조언해 준 것처럼 어려운 그 자체보다 그걸 대하는 우리 정신 자세가 결과를 결정한다. 이런 메시지였잖아요. 실제로 필 박사가 그 조언 듣고 바로 샷을 성공시켰다고 하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돼. 이런 격언 이상으로 어떤 실질적인 원리가 있는 걸까요? 네, 그 안에는 더 깊은 원리가 좀 숨어 있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토마스 제퍼슨의 항상 매끄러운 손잡이를 잡으라는 조언이랑 연결해서 설명하는데요. 매끄러운 손잡이요? 네. 부정적인 생각이나 접근 방식은 마치 까칠까칠한 손잡이처럼 마찰이랑 저항을 만들어서 일을 더 힘들게 만들지만 긍정적인 접근은 매끄러운 손잡이처럼 상황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면서 저항을 줄이고 오히려 우호적인 힘, 예를 들면 도움이나 기회 같은 걸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아, 저항을 줄인다. 그렇죠. 즉 장애물에 막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할 때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죠. 장애물 자체의 객관적인 크기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주관적인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통찰이에요. 매끄러운 손잡이 비유 되게 와닿네요.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군요. 이거랑 관련해서 쉬운 힘, 이지 파워라는 개념도 흥미로웠어요. 아, 네. 이지 파워. 힘을 빼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전설적인 야구 선수 타이컵 스윙이나 캡틴 에디 리켄베커의 긴장 완화법이 예시로 나왔죠. 그렇죠. 타이콥은 막 힘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완벽한 리듬이랑 타이밍으로 공을 쉽게 쳐냈다고 하잖아요. 에디 리켄베커도 극한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의식적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비우고 영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결국 아까 말한 하나님의 속도, 즉 과도한 긴장이나 막 서두르는 거 없이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리듬을 찾는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효율성이라는 게 팽팽한 긴장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이완과 흐름 속에서 나온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너무 애쓰거나 압박감을 느끼면 오히려 에너지만 새나가고 성과도 떨어지기 쉽거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소위 인기에 대한 조언도 있었어요. 네, 있었죠. 비결이 의외로 되게 간단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핵심은 그거였어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편안하게 해준다. 네, 같이 있을 때 막 긴장하게 만들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그 제임스 팔리 전 우정국장처럼 사람들 이름을 기억해 주려고 노력하고 또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의 존 호프만 총장처럼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건네고 그리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거 이런 걸 강조하더라고요. 결국 이것도 내 안의 상태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편안하고 긍정적이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듯이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중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데 다른 사람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높여주면 그 사람들도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원리죠. 아, 그렇군요. 반대로 남을 자꾸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존중받기 어렵고요. 윌 로자스의 나는 싫어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말처럼 먼저 상대를 좋아하려는 마음과 태도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긍정적 사고의 힘, 자로들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긍정적인 생각, 믿음, 기도 같은 것들이 그냥 마음속 위안, 이걸 넘어서 우리 삶의 평화, 에너지, 건강, 관계, 그리고 성공에까지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 속에 나오는 그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변화 이야기가 증명하듯이 이런 원칙들은 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생각의 습관을 바꾸고 믿음을 꾸준히 실천하고 내 안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겠죠. 네, 의지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 역시 분명히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들을 듣고 계신 당신께서 오늘 당장 시작해볼 수 있는 작은 첫걸음,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니엘 폴링 박사처럼 나는 믿는다. 이걸 3번 소리내서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좋네요. 아니면 잠시, 딱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 걱정거리들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쓱 흘려보내는 연습. 이것도 시도해볼 수 있겠고요. 에디 리켄베커처럼 몸의 긴장을 쭉 풀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요. 혹은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제임스 팔리처럼 이름을 좀 다정하게 불러준다거나 존 호프만 총장처럼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의식적으로 한번 건네보는 거, 이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맞아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 원칙들은 진짜 한번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당신의 삶 속에서 실험하고 적용해 볼 때 그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이런 긍정성을 막 추구하는 과정에서 혹시 현실의 어려움을 그냥 외면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게 될 위험은 없을까 하는 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네, 진정한 긍정이란 과연 무엇일지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또한 이 여정의 아주 중요한 일부일 겁니다.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힘과 또 깊은 성찰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